자, 영어 작문 프로젝트 2권 3강입니다. 3강은 이제 사형식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식 동사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아세요.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 동사를 좀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다시 사형식은 삼형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만든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삼형식의 변형인 거죠. 자, 일단 설명을 들어가면 이렇게 되네요. 삼형식 동사들 중에는 목적어 뒤에,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부사구인 뭐뭐에게 to 누구누구 for 뭐뭐뭐, 이게 부사구였죠. 요게 자주 따라다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다, 뭐뭐를 돈을 주다.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to 뭐뭐가 따라다니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동사들은 그래서 이런 부사구에 있던 전치사의 목적어인 뭐뭐뭐 요거를 동사 바로 앞으로 당겨놓고 요거를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다. 그리고 원래 있던 목적어는 이제 직접 목적어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냥 목적어라고 불렀던 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목적어가 이제 두 개인 새로운 문장 형태가 태어난 거죠. 사형식. 꼭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문을 보면 이게 왜 간단한지 한번 볼게요. 자, 너에게 기회를 주지 라고 했을 때 I will give a chance to you 이렇게 했습니다. I'll give you a chance to you. 근데 to 뭐뭐에게 you라고 했는데 to you가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겠죠. give는. 그래서 to you 했던 you를 give 앞으로 쏙 당겨놔요. 그래서 I'll give you a chance. 이게 이제 훨씬 더 간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to 하나를 일단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게 앞으로 쭉 당겨 나온 얘를 이름하여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는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는 간접 목적어. 그 용어에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간편하다. 그게 이제 문법이 태어나는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이 원래 있고 걔들이 이렇게 사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give the key to me 라고 해도 돼요. give the key to me. 근데 give me the key 하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거죠. 간편해지고. 그렇게 해서 me를 to me에서 me를 앞으로 당겨내서 give me the key 했다는 겁니다. 또 I told the truth to him. 나는 그 진실을 그에게 말해줬다. 근데 이거를 I told him the truth 하면 훨씬 간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시 한번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삼형식 그냥 써도 되잖아요. 써도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형식이 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편했다라는 이유 말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볼게요. tell, 말해줘라. the truth to him. 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삼형식이죠. 지금은 to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직접 목적어인 the truth가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오형식 끝나고 나면 명사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truth라는 직접 목적어가 길어질 수 있어요. 명사구라는 걸로. 어떤 truth냐면, 자, 한번 볼게요. 네가 found 할까요? You found while reading the paper. 자, 어때요? 요게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데 나중에 배우면 알게 돼요. 그에게 진실을 말해줘라가 아니고 어떤 진실이냐면, 네가 그 페이퍼, 서류 이런 거요. 그 서류를 읽다가 네가 발견한 진실을 그에게 말해줘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ell the truth가 아니고 the truth you found while reading the paper를 to him. 이렇게 되면 to him이 이 목적어는 긴데 끝에 이렇게 남게 돼요.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또 의미 전달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얘하고 막 겹쳐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얘가 저 뒤에 얘를 꾸미는 얘한테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애겐지 헷갈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직접 목적어, 원래 목적어였던 이 목적어가 아주 길게 되면 또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형식은 간편하기도 하지만 목적어가 길어지면 누구에게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간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했던 거를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tell him the truth you found while reading the paper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삼형식으로 표현하면 tell the truth you found while reading the paper to him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일단 누구에게를 먼저 말해줘 버리고 나면 목적어가 긴 걸 말해도 부담 없어지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자, 됐고. 그 다음 가볼게요. 예문이 또 don't show this picture to them. 이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이거를 don't show them this picture 하면 좋다라는 거죠. 간편하고 she cooked 떡볶이 for us 했는데 she cooked us 떡볶이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있고 거기 보면 예문 그냥 계속 가볼게요. Who will buy lunch for me? 누가 나에게 점심을 사줄까? 이런 문장이죠. 그런데 Who will buy me lunch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문장에 It saves time for us 또는 to us 해놨죠. 저게 이제 제가 잠깐 이 책 만들 때 실수를 한 거예요. save는 이렇게 시간을 아껴주다라고 했을 때 to us, for us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us. 여기서 죄송하지만 요 to 하나를 이렇게 지워주세요. save는 시간을 우리에게 할 때 for를 씁니다. 그래서 save time for us. 이렇게 하나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to를. 자, 아주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 두 번째 또 이 책을 다시 찍게 되면, 인쇄를 또 하게 되면 고쳐서 넣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it saves time for us 하면 우리한테 이게 시간을 절약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형식으로 하면 it saves us time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will sing a song to 또는 for 순이. 나는 순이에게 또는 순이를 위해서. 자, 이 또 뭐뭐에게 할 때 to가 이렇게 붙는 삼형식 동사와 to하고 for를 다 쓰는 동사가 있고요. 또 for만 쓰는 동사. 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밑에 박스 설명이 나와요. of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저는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외워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식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삼형식으로 됐을 때 to를 쓰는 게 맞는지, to, for 다 써도 되는지, 아니면 for만 써야 되는지, ask는 of니까 of를 써야 되는지 이걸 시험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식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생각이 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거지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쓰다가 자연스럽게 익혀져야지. 근데 이거를 단순히 외워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굉장히 사형식이 멀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얘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밑에 있는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형식 동사들을 삼형식 문장으로 쓸 때 에게의 의미로 to를 쓰느냐, to, for 다 쓰느냐, for를 쓰느냐, of를 쓰느냐 이런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ask는 of 쓰니까 ask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to하고 for를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래요. for를 뭐뭐에게이기도 하지만요. for가 뭐뭐에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뭐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라는 의미에서 뭐뭐를 해주다. 이렇게 할 때 for를 쓰면 더 좋습니다. 그런 거 하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거는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체 이게 또 언급이 되니까 제가 거기 하나 설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됐고. 그래서 이거는 I will sing a song, to 순이, for 순이 다 해도 되는데 사형식으로 하면 편하죠. to, for 헷갈릴 필요 없고 I will sing 순이 a song 하면 좋으니까 read this book to 또는 for the baby인데 read the baby this book 하면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거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ask는 아주 독특하게 to, for 이런 게 아니고 of를 씁니다. 우리의 어떤 조사 개념하고 안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he asked the question of me. 여기서 of가 나에게라고 해석되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당황스러운 거죠. 이건 마치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나 형용사 할 때 따로 공부했었죠.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어떻게 했습니까? I am proud of you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of가 어떻게 네가 자랑스럽다는 개념을 우리말로는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따로 정리해서 한번 암기하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ask 다음에 삼형식일 때 of 쓰는 거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형식으로 하면 he asked me a question. 훨씬 더 부드럽고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사형식 동사를 쭉 정리해 놓은 박스가 있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쓸 때 익혀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give, 제일 많이 써요. 사형식 동사를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수요동사. 수요동사.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때는. 수여라는 게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준다. 상장을 수여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여라는 말을 뭐뭐에게 주다라는 뜻이니까 사형식 동사는 맨 누구한테 주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여의 의미에 해당하는 게 give죠. 그래서 이 수요동사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give를 주다지만 사형식일 때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다 말해주다라고 해놨는데요. 자, 그렇죠. 이 tell은 기본적으로 말하다입니다.
근데 사형식일 때 우리말일 때는 말하다보다 말해 주다가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다가 다 붙어 있어요. 주다라는 걸 붙인 이유가 주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때 이게 사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냥 말하다가 아니고 말해 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say도 말하다, 말해 주다라고 돼요. 근데 say는 사형식으로 쓰지 않고 반드시 뭐뭐를 말하면 누구에게라고 해서 반드시 부사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단 얘들은 say라는 동사는 사형식으로 변환해서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화가. tell만 사형식으로 변환해서 썼던 거죠. 말해주다. 그래서 tell은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say는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없는 이런 난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됐고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자, 말해주다, show, 보여주다가 되죠. 보여주다. teach, 가르치다 해도 됩니다. 근데 가르쳐 주다 해놓으면 사형식으로 써먹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lend, 빌려주다. hand, 건네주다. pass, 전해주다, 건네주다. 이런 뜻이 돼요. 물론 전하다 해도 됩니다. 다음, throw, 던지다인데 던져주다. 사형식으로 쓰려면 주다를 붙여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make, 만들다죠. 만들어주다. 그리고 leave, 남기다, 떠나다 이런 뜻이었죠. 네, leave가 사형식으로 쓰면 누구에게 뭐뭐를 남겨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뭐 cook, 요리하다인데 요리해주다. buy는 사다인데 사주다. save는 절약하다인데 절약해주다. 뭐뭐에게 뭐뭐를 절약해주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save가 아껴주다, 절약해주다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뭐를 남겨주다, leave 같은 개념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절약해주다 앞에다가 남겨주다라고도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밑에는 bring의 과거는 brough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bring은 가져가다, 데려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bring은 사형식일 때는 가져다 주다, 데려다 주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주다. play는 연주하다지만 연주해 주다. sing, 노래하다지만 노래해 주다. read, 읽다지만 읽어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send는 보내다인데 보내주다. 누구에게 뭐뭐를 보내주다. ask는 묻다, 요청하다인데 요청해 주다 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ask는 따로 그냥 요청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묻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렇게. 자, 됐고, 그 옆에 이제 31페이지 설명이 나오는데, 31페이지 설명이 더 중요해요. 그냥 사형식이 그런 거다 앞에서 한번 본 거고, 31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사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명사절처럼 길어질 때는 삼형식보다는 사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기 때문이죠. 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 목적어였던 직접 목적어가 아주 길어지면 삼형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은 좀 길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긴 지금 짧은 걸 만들어놨지만 훨씬 길 수도 있어요. 그런 명사절이 왔을 때는 사형식으로 쓰면 굿이지만 삼형식으로 쓰면 bad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강제입니다. 삼형식, 사형식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반드시 사형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tell 철수한테 말해줘라. 뭐를? that I can't go there. 내가 거기 갈 수 없다는 걸 말해줘라. 이거를 사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삼형식으로 하면 tell that I can't go there to 철수하면 아주 좋지 않은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한번 이해해 주시고, 밑에 이제 간접 목적어 다음에 명사절이 따라와야 되는 사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를 몇 개 적어놨죠. 한번 볼게요. 자, 1번, 그가 바쁠 거라고 내게 말했어. 자, 이렇게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he told me, 내게를 먼저 적어주고 he will be busy 라고 대절을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말해줘. tell me,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죠. 자,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급 한번 해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기억나십니까? tell, if, whether 같은 개념이었죠. 뭐 할지 말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의문사였죠. 의문사. who, whom,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의문사. 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오고 사형식 동사가 오고 나면 얘들을 적고 to 뭐뭐, for 뭐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서 여기에 누구에게를 먼저 간접 목적어를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명사절 정리라 함은 얘들을 그대로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절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런데 명사절이 주어를 버리고 싶으면 간단하게 됐죠. 대절은 동명사나 ing로 바뀌었죠. 대절 생략하고. 그래서 걔는 일단 제치해 두고
if도 간단하게 못했죠. if를 주어를 생략하면 if는 사용하지 않았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동사가 의무,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거나 의무나 가능의 개념이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을 했죠. 이렇게. 생략하는데 동사를 남겨두면 절대 안 됩니다. 철칙이었죠. 절의 주어가 생략되면 절의 동사는 반드시 모양이 바뀐다. 이때는 to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렇게 to 동사. 그러면 to 동사로 바뀌었던 패턴들이 뭐가 있냐면 if는 못 쓰니까 whether 다음에 to를 썼죠. 뭐뭐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의문사 할 때 who to, 누구를 뭐뭐 할지. 그리고 what to, 무엇을 뭐뭐 할지. which to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when to,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도 있었죠. 그죠? where to, 어디서 뭐뭐 할지.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너무 밑에 적었네. how to도 있었죠. how to. 그런데 뭐는 안 썼습니까? 기억나세요? why to라는 건 없었습니다. why는 주어 동사를 써야 되지 이거를 줄여서 why to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형식을 배우니까 뭐 사형식만 알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명사 시리즈에서 공부했던 그것들을 사형식에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그 주어 동사가 있던 명사절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사형식에 간단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들이 다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나한테 말해줘. 원래는 뭐였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Tell me, 나한테 말해줘. 뭘 해야 될지. What I should do. 이거였겠죠. What I should do. 또는 should나 아니면 must도 마찬가지고 have to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던 걸 여기서 I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I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I를 버리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식 조동사는 없어지고 to do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tell me what to do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굴 따라가야 할지 말해줘. tell me who to follow가 될 거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줘. tell me where to go. 내가 언제 가야 할지 말해줘. tell me when to go.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말해줘. tell me how to go가 됐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높아심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뭐 밑에 쭉쭉 나오는데 그건 다 같이 보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명사절이 직접 목적어이면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깔끔하구나 하는 걸 반드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형식 그냥 그대로 막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뒤에 연습 많이 있지만 이런 거 하나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명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설명이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니까. 그죠? 자,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한국어는 삼형식과 사형식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냐면 조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의 위치에 크게 치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간접 목적어에게의 위치를 목적어 을을 앞에 두거나 뒤에 두거나 어디도 상관없습니다. 즉, 너에게 이 책을 주마라고 해도 되고 이 책을 너에게 주마라고 해도 되죠. 이게 사형식이다 삼형식이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형식이라는 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자, 어쨌든 하지만 영어는 삼형식과 사형식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에게가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말에서 뭐뭐에게가 어디에 있건 간에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사형식 또는 삼형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럼 헷갈리겠죠. 자, 그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나한테 말해줬어 라고 해볼게요. 그가 told me the story.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어. 그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줬어. 둘 다 됩니다. 그렇게 우리말로 쓰고 싶은데 그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줬어.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어. 이걸 하고 싶은데 사형식으로 할지 삼형식으로 할지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프랙티스에서는 헷갈리겠죠. 우리가 사형식을 연습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어 라고 돼 있으면 그 이야기 나에게 이렇게 됐을 때 간접 목적어에 IO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 놔야 우리가 지금 사형식을 강제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줬어. He told the story to me 할 수도 있고 막 헷갈리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형식 연습이니까 간접 목적어에 IO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건 간에 어쨌든 얘를 먼저 적어서
사형식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게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간접 목적을 IO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해서 내가 내게 힌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IO가 위에 적혀 있으면 반드시 사형식으로 I will give you a hint라고 쓰셔야 되고, 그게 없이 그냥 그게 색깔이 있어서 부사구로 표시되어 있으면 내가 내게 힌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I will give a hint to you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사형식 문장, 삼형식을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한 변형된 문장입니다. 삼형식 동사들 중에 뭐뭐에게라는 의미가 붙어 다니는 동사들이 있었고 걔들을 사형식으로 바꿔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장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사형식 문장이 일단 기본으로 그 자체가 깔끔하고 편안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아주 길거나 또는 그 목적어가 명사절이라면 거의 강제적으로 사형식을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하시고 같이 한번 프랙티스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